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서비스지원팀장 김수경입니다. 2022년도 서비스지원팀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지원팀 사업은 접수진단재활, 사례지원, 사례발표회, 건강주치의, 재가복지지원, 심리정서지원, 외부 공모사업으로 총 7가지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위사업마다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접수 진단 재활 사업입니다. 복지관에 처음 방문하시는 장애인 및 가족, 지역 주민분들에게 프로그램 안내와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또 재활치료, 자립아카데미, 주간보호, 직업훈련, 사례지원, 재가복지, 다양한 외부 지원 사업 연계 등 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초기 상담 및 사회 진단을 실시합니다. 인적사항, 발달력, 사회력, 주 욕구 및 문제 등을 파악하며 상담 시 복지카드, 의사소견서, 수급자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마치면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직업재활사, 특수체육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모여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이용인들의 잠재 능력을 파악하고 개인별 서비스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논의 결과와 관련 정보들은 서면으로 자세히 안내 드립니다. 복지 서비스 재활 관련 정보, 대기자 현황 등 복지관 이용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사례 지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욕구와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용인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후원품 연계 및 정보 제공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또한 복지재단,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사례 지원 이용인에게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과 도움을 주실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업은 사례 발표회 사업입니다. 각 팀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례 케이스들을 모아 월 1회 전 직원이 모여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다양한 자원의 연계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1년 동안 논의된 사례들 중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된 케이스를 우수 사례로 선정하여 지역사회에 알리며 또한 우수 사례 관리자에 대해 포상을 통해 격려합니다. 네 번째 사업은 건강주치의 사업입니다. 병원 방문 등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 내 협력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가정 방문 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주치의로 지정된 의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만성질환이나 주장애 관련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진행합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재가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재가장애인 중 높은 우울감을 보이는 분들에게 안부전화, 말벗 서비스, 생일잔치 등을 통해 심리적 고독감을 완화시키고자 하며 결식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주 1회 가정 방문을 통해 밑반찬을 제공하고 안부를 확인합니다. 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주택 개조를 통해 생활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 내부 청소 및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보장구 대여가 필요한 분들에게 휠체어, 지팡이 등 보장구를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재가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이동 의료 진료 사업을 연계하여 치과 진료, 한방 진료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출이 힘든 재가장애인들과 함께 인근 지역으로 나들이를 떠나 다양한 체험과
맛있는 식사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6번째, 심리정서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울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며 장애, 비장애 아동 양육 방법, 성교육 등 다양한 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 양육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중도의 장애를 입은 분들에게 중도 장애로 인해 느끼는 심리적 고통을 해결을 도모하고 지지체계를 형성하여 마음 증진을 돕는 중도 장애인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를 둔 비장애 아동들에게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 관계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공모 사업입니다. 공공 및 민간 자원 등의 의료, 생계, 심리정서, 교육 등 다양한 외부 공모 사업 발굴 및 연계를 통해 개별적 욕구 충족, 경제적 부담감의 감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상으로 서비스 지원팀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비스 지원팀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복지관을 처음 이용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서비스 지원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사회 연계팀 팀장 주광일입니다. 2022년도 지역사회 연계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양주시 지역 내 유관기관, 장애인 단체, 학교, 업체 등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장애인 복지를 위한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같은 지역사회 단체에 소속되어 회의, 간담회, 워크숍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자원의 효과적인 연계와 신규 자원 개발을 위해 지역 내 네트워크가 형성된 기관들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학령기 청소년, 성인과 같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컨텐츠를 개발하고 VR 기기, 보장구 등을 이용하여 복지관과 지역사회에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4월 20일 장애인날을 기념하여 1에서 2주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계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동이 사업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추어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팀에서는 첨단 복지 선도를 모토로 삼고 다양한 미래지향적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미래사업의 핵심이 될 로봇과 IoT를 장애인 복지에 접목하여 복지시설로는 좀처럼 운영하기 어려운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장관상 수상과 더불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첨단 복지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있어 로봇과 IoT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첨단 복지 사업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후원 사업입니다. 양주시에는 총 1만 2천여 명의 장애인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양주시는 전체 인구 23만 명 중 5%를 상회할 정도로 장애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자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형태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밑반찬 지원, 가게에 모금함을 비치하고 후원하는 방법, 현물, 현금을 기부해 주시는 다양한 형태의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주시에 총 31군데의 병원 및 점포에서 좋은 나눔 가게라는 이름으로 후원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단체, 유관기관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업무 협력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효과적인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진행과 봉사자분들의 역량 강화,
전문성 배양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는 작게나마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1365나 VMS 실적 등록은 물론이거니와 봉사활동에 대한 감사와 격려 차원에서 나들이 및 감사 행사, 감사패 전달과 유공자 표창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공호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연계팀에서는 단순 건의공호 사업이 아닌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건의공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장애인분들, 장애인 가족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무인 키오스크 교육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분들의 사용 편의를 위해 지역 내 각종 점포 및 기관을 상대로 장애 친화 매장을 개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지원팀장 김효진입니다. 2022년 평생학습지원팀 사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특화사업으로 4차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지원팀에서도 4차 산업과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로봇과학반은 여러 가지 로봇 조립을 통해 손기능을 향상시키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성인 4차 산업 프로그램으로는 3D 펜을 이용해 점선면이 아닌 입체 모형으로 그림을 그려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3D 펜아트 교실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재료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바일 미술반, 마지막으로 드론 코딩 교육을 통해 컴퓨터 활용 능력과 드론 코딩 비행 능력을 개발하고 꾸준한 비행 실습을 통해 군집 비행 근무를 시연해보는 드론 기초반과 아티스트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장애 아동들에게 초등학교 적응을 위해 학습활동을 도와주는 예비초등교실, 방학 중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느레랑학교, 바우처를 통해 방과 후 돌봄 및 학습을 제공하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여가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쿠키 만들기, 케이크 만들기 등 즐거운 요리 활동을 하는 아동요리교실, 오감 활동을 통해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인지 향상에 도움을 주는 오감만족교실, K-팝에 맞춰 즐겁게 춤을 추는 방송 댄스 교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난타교실 등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을 위해서도 청소년 요리교실, 트램폴린 점핑 운동을 통해 성장기 신체 발달 및 체력을 향상시키는 점핑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인 프로그램으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인 방송 댄스, 성인 요가 교실이 있으며 음악회, 전시회 등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토요 문화체험과 재미있는 원데이 클래스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함께 작품을 즐기는 감동아트 갤러리 운영과 장애인의 달 기념 전시인 감동아트전, 또 연말 성과 발표회인 감동예술제가 실시되며 이용인과 함께 감동 드림단을 구성해 월 행사 및 연말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지원하는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이 연극을 통해 자기 표현의 기술을 배우는 성인연극교실과 발달장애 아동의 비언어적 자기 표현력 향상을 위한 아동무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입니다. 컴퓨터 초급반을 통해 컴퓨터 기초 전반에 대해 배우고 인터넷 활용 기술을 습득하며 엑셀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립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파랑새 마을이란 이름으로 운영되었던 자립아카데미는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신설된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립훈련교실은 10회기 일상생활 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복 구입, 마트 이용 등 자립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 집밥교실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간단한 반찬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여성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와 더불어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 여행 지원 등 여성장애인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장애인이 가족 구성원으로 있는 가정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즐거운 노래를 배우는 노래교실, 기타 기초 코드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기타교실, 건강관리를 위한 요가 필라테스 교실, 체형관리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점핑 피트니스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여가문화 활동 동아리를 활성화하여 재능 기부 등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동아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장 배혜련입니다. 2022년 직업지원팀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직업평가 사업은 장애인의 직업적 흥미, 적성, 강점, 보완점 및 잠재 능력을 파악하고 직업재활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하고자 작업표본평가, 상황평가를 진행합니다. 복지관에 개별 신청하시면 일정에 따라 초기 상담과 직업평가가 진행됩니다. 고용지원 사업은 양주시 내 구직장애인 및 장애인 고용 희망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구직상담, 신규 사업체 개발, 취업 발선, 지원고용, 취업 후 적응 지원 등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지원 사업을 통해 구직장애인들의 직업적 특성 및 흥미, 능력을 파악하고 적절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직업적응 훈련 사업은 성인기 발달장애인 중 직업훈련이 가능하며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기본 지식 및 태도, 직업인식, 직업교육을 통하여 취업 현장으로 전이를 하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매일 10시부터 4시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직장인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 능력과 소양을 배워나갑니다. 2022년에는 직무훈련으로 1차 산업의 영농훈련과 2차 산업의 인가공 작업훈련, 3차 산업의 서비스 직무로는 바리스타, 셔틀버스 안내원, 무인 판매대 관리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 후 선택 직종으로의 고용 전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연합회 일반 재활 프로그램인 함께하는 씨앗 사업은 우리나라 토종 씨앗을 활용한 영농 교육입니다. 신체적 활동을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 변화와 사회적 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 양주시 1호 토종 씨앗 도서관을 개소하여 중증 장애인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바리스타 기초교육 사업은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적합성 평가를 통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기초교육 과정을 통하여 바리스타 직무를 이해하고 바리스타 3급 및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하반기에 각 30회기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카페 달보드레 및 무인 판매대 운영 사업은 복지관 내방 이용인의 이용 편리성 향상과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교육 및 무인 키오스크 관리 교육을 진행하고는 사업입니다. 전환교육 사업은 장애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사회로 전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직업 탐색 활동, 직업 체험, 사회기능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양주시의 특수학교 급 및 전공과를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학교 방학 기간인 1월, 7월에 2주간 10회기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2022년 직업지원팀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능향상지원팀장 김효정입니다. 기능향상지원팀은 각 영역별 전문가들이 모여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인의 삶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어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언어 지원 프로그램은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2층 언어 지원실 1에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언어 지원 대상은 1년 이상의 언어 지원 소견 및 언어 치료 욕구가 있는 장애인입니다. 1대1 개별 치료를 통해 언어 발달을 유도하고 의사소통 기능 향상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 2회 30분 치료, 10분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사업 명칭이 2022년부터 운동재활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별 운동재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운동재활 지원은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1층 운동재활지원실에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동재활 지원 대상은 의사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입니다. 1대1 개별 물리치료를 통해 관절 구축을 예방하고 비정상적인 움직임 개선을 통해 기능 향상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 2회 30분 치료, 10분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증 재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 재활 지원은 3개월 단위로 분기별 계약을 통해 2층 통증 재활 지원실에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증 재활 지원 대상은 의사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입니다. 정기 치료를 통해 통증으로 인한 제한된 움직임 및 통증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기 위해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 1에서 2회 20분 동안 핫팩, 두타매트, 전기치료, 열치료 등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작업활동 지원 프로그램은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2층 작업활동 지원실에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활동 지원 대상은 의사 진단을 받고 작업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입니다. 1대1 개별 작업치료를 통해 독립적인 일상생활 훈련 및 대소근육의 움직임의 발달 촉진과 신체 기능 향상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 2회 30분 치료, 10분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룹 작업 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 작업 활동 지원 프로그램은 상반기 2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8월부터 12월까지 각 20회기로 2층 작업활동 지원실에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룹 작업 활동 지원 대상은 의사 진단을 받고 작업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입니다. 2인 소그룹 활동을 통해 신체적 움직임 및 지적 능력 향상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 1회 40분 치료, 10분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포츠단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단 사업은 배드민턴과 실내 조정 프로그램으로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및 성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프로그램은 선수반, 배드민턴 A반, 배드민턴 B반으로 강당에서 배드민턴의 이론 및 기초기술, 응용기술, 경기기술 습득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선수반은 주 2회 80분 훈련, 10분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배드민턴 A반, 배드민턴 B반은 주 1회 80분 훈련, 10분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내 조정 프로그램은 건강지원실에서 진행되며 로잉 모신을 통해 기초기술, 응용기술, 경기기술 습득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 1회 80분 훈련, 10분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드민턴 선수반과 실내 조정 선수들은 차후 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스포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스포츠 사업 중 먼저 특수체육, 생활체육 A반, 생활체육 B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50분 체육, 10분 상담으로 강당 및 건강지원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수체육과 생활체육 B반은 청소년 및 성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체육 A반은 지체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 특성에 맞게 항공, 슐런, 후크볼, 달리기, 줄넘기 등을 통해
기초체력 및 생활체육 종목을 통해 신체 기능 향상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스포츠 사업 중 유스포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스포츠는 초등부 8세부터 11세와 청소년부 12세부터 15세 2개 반으로 주 1회 50분 수업, 10분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스포츠 종목을 통해 체육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집중력과 협동심을 통해 또래 간 사회성 향상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지원 사업 중 개별 맞춤형 운동지도는 3개월 단위로 분기별 계약을 통해 1층 건강지원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별 맞춤형 운동지도는 청소년 성인 장애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 2회 50분 지도 10분 상담으로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운동 수행 능력, 체성분 검사, 운동 목적 등을 고려하여 운동 처방 및 운동 방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지원 사업 중 건강지원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지원실은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 성인 장애인, 지역 주민 누구나 건강지원실의 운동기구를 활용하여 신체 기능 향상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바우처 재활치료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재활치료 사업은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바우처 카드를 소지한 이용인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이용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치료실에서 전문 강사들이 언어치료, 음악치료, 감각통합치료, 심리운동치료, 놀이활동치료, 인지치료 등의 치료를 통해 전인적 발달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인 참여 사업 중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교육은 6월 중 1층 다목적실 1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 및 기능 향상 지원팀 이용 보호자, 대기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재활치료 등에 대해 전문적인 정보 제공 및 가정 내 지도 방법 교육을 통해 올바른 양육 방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용인 참여 사업 중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인 클린토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토이는 자외선 오존 살균 소독기로 복지관 이용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외선 오존 살균 소독기를 통해 장난감 및 도서, 일상생활용품을 소독하실 수 있도록 복지관 1층 주출입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능 향상 지원팀 사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경영지원 팀장 권준성입니다. 2022년 경영지원팀 사업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이용인분들의 복지관 이용 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용인 참여 사업의 고객 모니터링입니다. 프로그램별 이용하시는 대표자를 위촉하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및 복지관 이용 시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5월과 10월 상하반기 각 1회씩 계획하고 있으며 고객 모니터링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경영지원팀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인 참여 사업의 고객 소리함입니다. 복지관 홈페이지 및 관내 1층 계단, 2층 안심터 앞 정수기에 비치되어 있으며 평소 복지관 이용 시 불편사항이나 개선할 점, 칭찬할 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내부 논의를 통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 결과는 관내 게시대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고객 모니터링단 참석이 어려우시거나 복지관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객 소리함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인 참여 사업의 사업 설명회입니다. 이용인 및 보호자, 지역 주민들에게 2022년도 진행 예정인 사업을 안내하고 이용인의 알 권리와 프로그램 홍보를 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인 참여 사업의 아이쉼터와 부모쉼터입니다.
복지관 이용 및 대기 시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운영되고 있으며 아쉽게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아이쉼터는 현재 미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느끼실 경우 경영지원팀 또는 안내데스크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사업 모바일 홍보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복지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고 카카오톡 외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를 통하여 복지관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복지관 행사와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사업 개관 3주년 기념식입니다. 복지관을 이용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이용인 및 지역 주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찾아가는 개관기념식, 보물찾기 등 다양한 이벤트와 개관기념식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우리 복지관 개관기념일인 6월 21일을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연구사업 이용인 만족도 조사입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인 및 보호자, 지역 주민의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사업의 방향성 점검과 사기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이를 참고하여 이용인 중심의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사업의 대관입니다. 복지관 공간 및 시설물 대여가 필요한 이용인, 지역 주민, 동아리 분들에게 공간을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당과 다목적실 1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경영지원팀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편의지원사업 식당 운영입니다. 균형적인 식단을 통하여 식사 제공을 하고 이용인의 건강 유지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식권 구매는 1층 안내데스크와 무인 키오스크에서 가능하며 아쉽게도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외부인 식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를 통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편의지원 사업의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현재 무료 셔틀버스 시내 노선 및 광역 노선 총 2개의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내 노선 1, 4회, 광역 노선 1, 3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리프트 장착과 버스 내 안전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휠체어를 탑승하신 분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단축 운행될 수 있사오니 이용 전 경영지원팀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내 노선과 광역 노선의 시간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관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경영지원팀 사업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보호시설 팀장 양종승입니다. 2022년 주간보호시설의 사업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목적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과 교육 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주간보호시설은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1층에 위치하고 있고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12명의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직원은 사회복지사, 팀장, 운전원 등으로 총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인 현황은 지적 장애인, 뇌병변, 자폐, 지체 장애인 등이고 연령대는 20대가 9명, 30대가 1명, 40대가 2명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용 기간은 기본 계약 기간이 3년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해서 총 6년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간보호시설의 대기 현황은 41명으로 대기 접수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기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사업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가 취미 문화예술 활동에 속하는 미술 활동은 주 1회 1시간씩 전문 강사님의 주제로 다양한 미술 매체를 활용한 감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품 활동과
전시회 참여를 통해서 의사 표현 능력과 다 존중감 향상을 목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체 활동과 헬스 및 요가 활동으로 주 1회 1시간씩 강당 및 건강지원실을 이용해서 운영되고 있고 스트레스 감소와 운동 기능 유지 및 건강한 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싹 키움 프로그램으로 옥상 텃밭을 이용해서 이용인들이 직접 꽃과 과채류 등을 심고 가꾸면서 자연에 대한 이해와 성취감을 형성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잘 꾸며진 그런 화훼 환경과 더불어서 휴식 시간으로 산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서 인기 많은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리 활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일일 강사로 초빙된 부모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식재료를 만지고 직접 요리하는 최고의 인기 만점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체험 활동으로 가상 및 증강현실 체험과 모션 인식 체험, 그리고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활동, 알파미니 로봇 체험으로 점차 변해가는 현 시대에 맞게 꾸며진 그런 가상현실 체험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크레이션 활동 시간으로 주 1회 전문 강사님과 함께 즐거운 게임을 통한 신체 활동 시간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문화공연 시간은 주간보호 이용인들에게 분기별로 1회 지역사회 내의 장소를 직접 방문해서 체험하는 문화공연 체험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본인이 원하는 꿈을 선정해서 도전 목표를 세우고 각자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꿈 이름 활동과 주 1회 친구들과 어울려서 애창곡을 부르는 노래교실 활동 시간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활동 시간으로 긍정적인 성인식과 인권 감수성 증대를 위해서 성교육과 인권교육 시간이 주 1회 전문 강사님의 주제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교육 시간에는 태블릿 PC와 정보화 지원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과 컴퓨터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인지 활동은 꾸준한 인지 학습으로 기본적인 수세기, 글쓰기 등의 훈련을 개별적으로 맞춤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누젤렌실은 저희 주간보호 시설이 갖추고 있는 유용한 시설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이용인의 편리를 더하는 효과적인 운영 시설이 되겠으며 새롭게 주간보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인을 대상으로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서 지문 등록을 하고 또 소방교육 또한 꾸준히 반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 1회 체험 및 견학 활동과 다양한 현장 학습을 통한 외부 활동으로 이용인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돕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캠프 활동으로 연 1회 좋은 계절을 선택해서 1박 2일로 진행되는 캠프 활동이 되겠습니다.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 활동으로 특별한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 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서 명절 및 송년 행사 그리고 생일 행사가 각각 운영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지원은 이용인 보호자의 간담회 그리고 교육 그리고 나들이를 통해서 주간보호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의 평가 그리고 보호자들 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보호 시설의 사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